예, 안녕하세요. 오늘 회계 전문가 육성 확보 및 활용 방안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의 이재용 회계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회계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 전문가 확대 활용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계, 회계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님과 이화여자대학교 권세훈 교수님께서 발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수요를 포함한 회계 전문가 육성 확보에 관하여 5분의 패널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님께서 이번 연구 계기 등에 대하여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연구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에서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국내에서 좀 적용 가능한 회계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계획과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계 전문가 인력 부족에 대해서 기업계 요구가 좀 빈번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계 개혁과 회계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상장사와 금융사의 회계 전문가 수요가 굉장히 이제 증대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PA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PA 업무들을 적절히 관리 감독할 회계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증대된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또 중견기업 이하 상장사들은 공인회계사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회계 전문 인력이 즉시 이제 전력가 및 경험 있는 회계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동안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을 굉장히 이제 증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즉시 전력감을 공급하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이 신입 회계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주요 회계 법인의 채용 및 이 유지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 인력들의 정의를 저희가 정확하게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이제 본 연구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21%는 CFO 레벨의 회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유사한 비율의 응답자분들은 대직급 경력의 이제 실무진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이제 다양했는데, 중소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법인과 이 PA 법인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회계법인 경력을 갖춘 공인 회계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대규모 상장사 분들은 또 다르게 이제 회계법인의 경력이 있는 공인 회계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체 회계 인력을 양성해도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따라서 회계 전문가의 이제 능력 수준이 좀 필요한 능력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가의 능력 수준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능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회계 전문 인력을 기업에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회계 전문가 후보군들, 이제 가령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등 이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회계법인 경험을 쌓기 위한 감사 보조자 제도 개편 등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감사 보조자 제도 자체를 또 검토했다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회계 전문가 후보군들이 감사 보조자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냐, 이거를 교집합으로 이제 검토를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회계사 분포도인데, 이쪽부터는 또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 전문 인력이 회사들에게 부족하다라는 아우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회계사들이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드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더더욱 고민이 많았고 아마 오늘 패널 토론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입장들을 대변해서 다양한 말씀을 좀 주시고 저희가 또 경청하면서 후속 연구에 또 반영을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회계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 회계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과연 회계 전문 인력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가령 국제회계산명 IFEC에서 회계 전문 인력 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회계 전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한 정의들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제회계사연맹 회장을 하셨던 주인기 교수님이 한국 현실에 맞는 회계 전문 인력의 자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될 거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 지식, 두 번째는 분석 및 판단 능력, 세 번째는 윤리의식, 네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모두들 짐작하시다시피 예를 들면 회계나 재무관리 경제학 등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회계하는 사람이면 알아야 될 것 같은 자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통계학이라던가 위험평가 등 같이 다양한 분석 기법들, 아무래도 기초적인 지식을 잘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및 판단 능력이 결국은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런 기법들을 잘 활용하려면 결국은 올바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산업이라던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또 엉뚱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걱정하는 게 회계 정보 왜곡,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회계 전문 인력이라면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전문 인력은 결국은 기업 내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를 설득해야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능력들, 자질들이 단순하게 흔히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직책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FO 레벨에서는 결국은 최고 경영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중요할 것이고요. 실무진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회계 실무가 복잡해지면서 PA 서비스라든가 공정가치 외부평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하려면은 결국은 배경 지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또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회계 전문 인력의 저희가 생각한 자질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부분인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회계 전문 인력의 수요는 어떤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원사분들의 CFO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총 2,496개 회사에 발송을 하였고 그중에 125개 회사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6개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 102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사실 회사 이름을 명확하게 응답하시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기초 통계를 보시면은 사실 공인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2배에 가까운 수가 공인회계사를 채용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설문을 찬찬히 설명드리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주장한 82%도 사실 암묵적 포기자들이 상당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근무 여부, 채용 계획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거의 전체 4개 중에 1개 회사는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용 계획도 거의 40%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인회계사 채용 관련된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를 왜 채용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답을 주신 부분이 복잡한 회계거래 처리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3%, 이제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추가적으로 내부회계나 내부통제 얘기도 22%라서 합쳐보면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바뀐 회계개혁으로 인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회계 관련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채용하려 하셨습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력이 쌓인 즉시 전력감인 공인회계사를 원하는 비율이 전체 절반 정도였지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2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비율도 4분의 1, 또 10년에서 20년 차인 팀장급도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2%, 절반이 좀 더 넘는 비율이 즉시 전력감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신입 공인회계사를 원한다는 것은 거의 응답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셨는지를 여쭤봤을 때 절반 넘는 비율이 채용하지 못하셨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아까 82%인 채용 경험이 없다는 걸 종합해 봤을 때 실제 채용을 시도하셨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포기하신 암묵적인 미취학 수준까지 좀 있다고 봤을 때 기업들이 공인회계사 채용에 정말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규모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62%가 계획된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채용 실패 원인, 제일 큰 이유는 급여입니다. 전체 4분의 3에 달하는 비율이 급여가 못 맞춰줬다. 공인회계사 지원자들에 비해 원하는 수준을,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한 경우에 공인회사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에 되는 비율이 동일 경력의 일반 회사, 자기 회사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높게 책정해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율들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20% 이상도 전체 25% 수준, 즉 굉장히 높은 급여를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채용을 했을 때 공인회사들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체 한 66% 정도 되는 비율, 즉 비슷한 수준 53%, 기대보다 매우 낮다 13%, 둘을 합쳤을 때 66% 정도가 굉장히 쓸만했다라는 답을 주셨고, 반면에 생각보다 낮지 않은 비율인 27%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약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요즘에 회계 전문 인력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회계사가 아닌 분들을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답이 5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회계사가 아닌 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쭤봤을 때 사실 앞쪽의 설문과 거의 비슷한 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적절한 공인회계사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급여를 맞출 수가 없어서 대신 회계사가 아닌 분들을 채용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인회사가 단순히 정말 지원조차 없었기 때문에 응답도 있고요. 전체 70%가 회계사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아닌 분들을 채용하려고 그랬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채용 목적을 좀 더 보면은 요거는 앞쪽에 말씀드렸던 IFRS 회계거래 어렵다 혹은 내부 통제 필요하다, 정확하게 똑같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인 회계사들을 채용하셨을 때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혹은 어떤 조건을 원하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보통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된 즉시 전력감을 원하셨다는 비율이 전체 절반이 넘었습니다. 좀 흥미롭게도 팀장급을 원하신다는 비율도 전체 4분의 1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뒤에 있는 설문이라든가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은 회계 전문 인력의 인력 시장이 요즘에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하시고, 좀 더 큰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더 큰 회사로 이직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작은 회사는 숙련된 회계 전문 인력이 점점 고갈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10년차 이상 팀장급을 원하는, 옛날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어떻게 제시를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일 경력의 회사 직원과 비슷하게 하셨다는 응답이 절반이지만 좀 더 높게 주셨다는 응답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네. 아까 비공인 회계사들을 채용할 생각이 없다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는데 가장 먼저 나온 답이 PA 서비스 등 그냥 외주를 주는 게 낫다 어려운 이슈는 한 3분의 1쯤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력을 열심히 훈련시키던가 혹은 이미 내부 인력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는 답도 전체 한 55%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타 의견으로 뒤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직이 많아서 외부인을 채용하는 게 좀 두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계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많은 인사 쪽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회계 인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 CFO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왜 부족하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사실 저희가 제일 놀란 거였는데요.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회계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 회계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힘들다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계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처우가 높지 않아서 우수 인력이 회계 직군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전체 절반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6%나 되는 회계기준 복잡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라는 것과 결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나름의 해석은 회계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고 기업 내에도 우수 인력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어느 기업이나 그분들이 회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들께서 회계 업무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계사를 뽑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회계사는 부족해서 뽑지 못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기타 의견으로 회계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야근도 많아서 기피하고 직원들도 자주자주 이직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아까 저희 황병찬 회장님이 서두에서 운을 떼주신 것처럼 지금 회계사를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내부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좀 저희가 약간 손쉬운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1차 합격자들 중에서 조금 오랜 도랑 2차 합격을 못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만약 회계 전문 인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는데 응답자의 한 60% 가까운 부분이 회계 전문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40%란 만만치 않은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주셨지만요.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진 설명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합격자들을 전문 인력 활용 가능하시다고 답을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채용 시에 뭔가 좀 혜택을 준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이 사실 절대 다수입니다. 45%. 그치만 좀 만만치 않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채용 시 우린 가점을 주는데 라는 답을 주신 비율도 40%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채 같은 거를 할 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 가지 채용제도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1차 합격자를 채용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잘 스크리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니까는 제일 쉬운 거는 뭐 예를 들면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것. 아무래도 1차 합격자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합격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 1차 합격자가 아무런 동아리 활동이 없고 요즘에 인력 시장에서 신입 직원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턴 경험 그런 것들이 거의 백지 상태로 오니까 결국은 뭔가 그걸 커버할 게 필요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산점을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1차 합격자에게 뭐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만약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자격증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자격증에 법적으로 어떤 식의 업무가 보장되는지도 너무 고민이 되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은 자격증이 있으면 스크리닝을 하기도 쉽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0% 정도. 아마도 CFO 분들은 1차 합격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위에 분들한테는 아직 설득이 안 되는데 이런 자격증이 부여되면 좀 더 쉽게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객관식으로만 사실 여쭤봤는데 주관식 질문도 있었습니다. 1차 합격자들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혜택에 대해서 주관식 설문이었는데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이 정말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회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마냥 채용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더 고민을 하시겠죠. 저희는 이제 CFO들께 설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신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1차 합격자들을 채용했을 때 세제 혜택 같은 걸 줄 수는 없느냐. 혹은 지금 회계가 너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공계 석박사 인력 채용 같이 회계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의 관련 좀 지원금이 약간이라도 나올 수 있지는 않느냐. 혹은 뭐 예를 들면은 결과적으로 1차 합격자들을 채용을 한다는 게 기업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뭐 예를 들면 지정감사인 제도 같은 경우에 좀 완화를 시킨다던가 금감원 감리 같은 데도 조금 가점을 줘서 약간 좀 기업의 우호적인 걸 만들던가 좀 다른 얘기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나 이럴 때 1차 합격자들을 좀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의견으로 지금 1차 합격자 채용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갖고 있는 회계 직군들 교육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자격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요거는 사실 미국 회계사 제도랑 시험 제도랑 좀 유사한 얘기인데 요 뒤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좀 더 있습니다. 결국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혹은 시험 제도 같은 것들을 좀 개편하고 이런 말씀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차 합격자들을 회계 전문 인력을 활용이 어렵다고 답을 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어려우실까요? 가장 높은 응답률이 신입 직원하고 똑같지 않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입 직원보다는 낫지만 사실 회계 전문 인력, 즉 5년차, 10년차 정도의 즉시 전력감은 아니라는 걸 지금 저희 연구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답을 하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드렸던 부분이 1차 합격자들을 조금 더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쓸만하게.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기업 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면은 일반적인 신입 직원들보다는 좀 훌륭하게 될 것 같다. 전체 48% 정도가 그런 답을 주셨고요. 사실 퍼센트는 좀 더 낮지만 저희 생각에 더 중요했던 게 인턴 등 회계법인 경험을 시키면 우리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1차 합격자들을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저희가 좀 했고 그래서 아까 황병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감사보조자 얘기까지 좀 흘러간 겁니다. 감사보조자가 저희가 좀 그 회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훈련이 되고 완비가 될 경우에 채용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러면 채용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이제 64%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사점입니다. 공인회계사 채용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급여도 너무 높아졌고, 예. 그리고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공인회계사 채용이 어렵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사실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도 채용을 했을 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회계팀이 꼭 공인회계사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결국은 회계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서 우수 인력이 회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 개혁이 조금 급진적이라서 여러 가지 현재 인력으로 소화하기 힘들었던, 즉 추가적인 교육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파악하고 있었던 회계사를 채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결합됐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결과적으로는 즉시 전력감은 사실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과 혹은 실무 경험이 뒷받침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설문 결과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1차 합격자들을 활용을 하던가 혹은 회계 전문 인력을 기업에서 보강을 할 때 회계 인력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이런 교육 지원 사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채용과 유사한 무엇인가의 제도 아무래도 회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전문 인력이라는 단어를 붙으면은
뭐 결국 기술 개발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및 어떻게 보면 요청을 토로하신 설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상장사업위의 코스닥협회와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벌기업 지주사 CFO분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회계 팀장님들을 인터뷰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인데 회계 전문가 수요를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이 얘기입니다. 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실 경영자들이 높지가 않다 아직도. 그리고 회계 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우가 낮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결합해서 회계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회계 기준이 모호해졌다. 예전 같은 경우 회계 기준이 A면 B고 B면 C다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 중심이고 예를 들면 어디 질을 해도 명확한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너무 일을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도 커지면서 회계 업무 자체에 대한 인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이 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아까 설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로 공인회계사를 뽑아도 감사법인이 요구를 해서 PA 서비스, 외부 평가 영역 어차피 하는 경우들 많다. 그리고 PA 서비스 결과가 너무 어려워서 공인회계사들이 응답을 또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필요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거의 포기 상태다. 회계 관련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직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우수 인력을 채용하던 열심히 키우던 그러면 우리 회사보다 큰 회사로 이직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회사 요즘에 모든 회사가 겪고 있는 모든 직렬에 대한 이슈고 이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학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죠. 학생들을 뽑았더니 다 어떻게 보면 반수해서 더 좋은 학교 이직 더 가고 뭐 이런 얘기 똑같습니다. 자,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들 자격증 부여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니까는 기업들이 스크리닝하기 쉬우니까 좀 낫지 않겠냐. 근데 중소기업들은 1차 합격자들 결국 신입 직원이니까 이게 교육 훈련이 쉽지 않은데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보조자 제도가 이제 1차 합격자들의 인턴과 결합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저희 생각엔 조금 엉뚱한 답이지만 너무나도 급한 답이실 것 같은데 이제 표준검사 시간 보수 설정 같은 거 할 때 이 감사보조자 쓰면은 감사보수 좀 줄여주세요라는 답을 먼저 탁 튀어나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하신 답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처럼 4, 5년 수습 후에 2차 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제도 개편하면 안 되냐. 이럴 경우에는 회계 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하다가 못 통과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회계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더 낫고 회계 전문 인력이 여러 가지 시장에 공급이 더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험제도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저희가 깊이 이번 연구에서 검토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지금 현재 상장회사 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모두 여러 가지 제네럴한 교육을 유료로 제공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회계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작고 회계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은 많은데 좀 더 제너럴하고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벌기업 지주회사 CFO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먼저 말씀하신 게 현재 10명이 넘는 팀원이 있으신데 그중에 공인회계사 한 분 계시지만 사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보다는 내부 인력을 좀 잘 어떻게 보면 양성하고 동기부여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외주 주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점점 하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이유로 회계법인의 외주를 맡겨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꼭 와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던 뭐 감사법인 요구에서일 수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의 용역을 써서 나중에 금융감독원 감리던가 아니면 외부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공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견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거나 대응하는 게 필요해서라는 그런 이유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인회계사 꼭 필요하지 않다 요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기업별 특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경험을 한 거 인정을 하지만 각 기업별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면 공인회계사 뽑아봐 의미가 없고 차라리 우리 일꾼을 잘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빠질 수 없는 말이죠.
회계 업무가 야근이 많아서 인기가 낮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에서 뭐 흔히 말해서 신규 채용도 있지만 계열사에서 뭐 뽑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1차 합격자들을 만약 뽑으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입 자원으로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수시 채용하기 때문에 이미 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 고민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여쭤보니까는 기업에 있는 그룹 내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수, 합병, 파생 상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수 주제에 대해서 회계 교육도 실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완전히 온도차가 나는 게 이제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사실 자산 총액 1조 이상 중견기업 지주회사인데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고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재벌 회사는 아니지만 바로 그 밑 레벨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현재 팀원 중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없고 채용 시 지원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으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뽑아도 어차피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고 심지어 우리도 회계 인력을 잘 양성하면 똑똑한 애들은 이직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회계 업무라는 게 꼭 회계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회계에 대해서 인기가 떨어진 걸 실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시 채용을 해보면 한 10년 보면은 옛날에 비해 다른 직군에 비해 유독 능력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좀 웃었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회계를 하는 사람은 너무 걱정이 되는 말이죠. 그리고 감사법인 요구로 PA 서비스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1차 합격자, 세무사도 마찬가지 좋은 신입자원 그리고 수시 채용하니까 고민하고 있고 자격증 안 줘도 된다. 인터뷰하면 면접하면 다 드러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다 할 수 있다. 선수는 알아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여쭤보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CPA 시험학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가장 길게 수업한다. 상장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는 사실 너무 짧아서 좀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우리 현업에서 소화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하셨고요. 다만 특수 주제들 같은 강의는 너무 중요한데 회계법인에서 너무 비싸게 강의를 해서 듣게 하기 좀 무섭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뷰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 너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회사, 그 다음에 중견기업, 대규모 상장사, 재벌기업, 회계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교육 훈련 기회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 인력이 수요가 있음에도 기업 경영자들은 여전히 회계를 중시하지 않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 공인인계사를 뽑아도 피해 서비스를 대처하는 건 쉽지가 않지 않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들 신입으로 채용하는 것에 거부감은 전반적으로 없는데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더 스크리닝이 되고 현시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당연스럽게도 경력직 회계 전문가 수요는 대응할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계 인력 양성은 내부 외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양성을 해도 항상 더 좋은 회사를 이직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 업무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서 우수 인력이 안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해외 사례는 주로 일본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본에 대해서 항상 좀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사실 회계사 시험 제도가 제일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라서 저희랑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실패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에서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시험 제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은 특이하게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회계대학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MBA 같은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아오야마 학원대학 등 12개의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공인회계사 인력 충원 및 이제 학원에서 너무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 붙는 게 흔히 말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공교육으로 소화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계대학원을 졸업할 경우에 공인인계사 1차 시험에 몇몇 과목이 면제가 되고 세무사 시험도
몇몇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황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처음엔 18개 정도 회계대학원이 개교를 했는데 주호대학 등 6개 학교가 이미 폐교를 했고 현재 12개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2년 정도 졸업까지 걸리는데 이제 학비는 뭐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교 이후에 급격하게 인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폐교가 있었는데요. 벌써 2007년부터 충원율이 정원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모든 걸 다 떠나서 핵심적인 얘기인데 공인회계사 인기가 일본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한 2만 5천 명쯤 응시를 했는데 2015년은 겨우 10,000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 한 반 가까이 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낮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인구 대비 혹은 수험생 대비 비율만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회계대학원 진학도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22년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응시자 수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회계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혹은 재학한다고 해서 회계사 합격률이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22년 한 50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회계사 합격자 숫자는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만 이 회계대학원에서 졸업을 할 경우에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의 취업은 굉장히 활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즉 굳이 따지자면 회계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회계대학원 졸업 요건이고요. 저희가 좀 많은 슬라이드를 담고 있어서 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과목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례 연구라든가 연습, 혹은 심지어 논문도 있지만 연구지도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을 아주 크게 요약을 하면 굉장히 실무랑 닿아 있는 실습형 과목 혹은 캡스톤형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실무 수습에 대한 소요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 커리큘럼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뒤에 말씀드릴 뭐 영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랑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도호쿠 대학 회계대학원의 졸업생 취업 현황인데 사실 감사법인, 세무법인의 취업한 비율은 6명, 한 25%밖에 안 됩니다. 졸업생 28명 중에. 근데 나머지 비율은 다 일반 기업, 관공서 등 혹은 기타 회사에 취업하는 걸 봐서 회계 전문 인력은 충분히 공급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은 사실 회계사 제도 가운데 중간에 이제 실무 수습 같은 것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고 시험 합격하고 그 과정에 실무 경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도공인 회계사가 이제 실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수습 교육도 하고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확인서도 쓰고 이렇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시험을 볼 때 13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학에서 관련된 과목을 들었으면 면제도 됩니다. 좀 재밌는 게 영국 이제 치커 회계사라고 하는데 이 치커 회계사를 일단 획득을 하면 그래서 여기 모든 ACC의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금 소정의 과정을 이수를 하면 몇몇 대학에서 전문 석사 학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사례를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사실 영국보다 좀 더 자세히 사례가 공표돼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스러운 과정이 아예 오픈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PEP 과정이라고 사실상 죄송합니다. 대학원 수준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 수업도 듣고요. 여기 보시면은 캡스톤 과정이란 것도 듣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실무와 연계된 어떤 수업 형태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중간중에 시험을 겪거나 혹은 주관식 평가 같은 것들을 거쳐서 돼야 마지막 CPA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PA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회계대학원 제도랑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뭐 저희는 이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캐나다 저희가 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만 드리면은 지도공인회사 제도랑 결합이 되어 있는 실무수습 과정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 그래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회계 전문가 양성 목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일본은
이제 교육제도랑 결합된 부분이 있는데 영국은 아무래도 기존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바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랑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게 결국 일본의 회계대학원인 것 같고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에게 혜택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의 회계 전문가의 공급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대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건데 회계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실 1차 시험이란 게 회계 및 재무관리 상법 등 기업 회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 사실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소양을 만족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계 전문가의 자질에 어느 정도 부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교육이나 실무 경험, 그 다음에 기업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채용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결합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더 하고 있고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 전문 대학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운영 중인 거하고 좀 유사한 얘기인데 이제 공인회계사 외에 회계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거고요. 다만 사실 MBA도 지금 사회적으로 니즈가 있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회적 요청, 인식 등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진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존 회계 인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터뷰 결과 회계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족이 많고 또 이탈 및 이직이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결국은 이러다 보면은 남는 거는 갓 들어온 신입들만 남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거냐, 뭐 교육 훈련 얘기도 있을 거고요, 채용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차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입니다. 뭐 결국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을 부여드리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업무 영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즉 없다라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스크리닝 혹은 현시 효과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나 아니면은 뭐 금융감독이 됐던 이런 공공기관보다는 차라리 회계학회 같은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약간 심사를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수시 채용 같은 게 많다 보니까 1차 합격자들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채용 형태나 채용 절차에 따라서 1차 합격을 했어요라고 자기소개서에 쓰더라도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서류 자체가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1차 합격자가 있으면은 가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의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들을 그냥 1차 합격해서 자격증만 덜컥 주면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어떤 교육 혹은 훈련이 필요한데 뭐 내부 교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민을 기업에서 하실 거고 저희 연구팀도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전문 대학원 같은 데도 연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감사보조자 제도 같이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게 하는 무엇인가의 제도도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역시 규제기관, 감독 당국 이런 데서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전문대학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직장인, 그 다음에 수험생들 대상으로 한 2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전문대학원이 안착을 하려면 결국은 시험제도에 여러 가지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를 해야 대학원이 안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정 대학이 설립하는 게 현재 수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뭐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회가 됐던 어떤 특정한 단체를 시작으로 소규모라도 시작을 해보는 정도가 아마 저희 입장에서 현재 최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라든가 대안들이 모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적지는 않았지만 저희 연구팀이 계속 고민하는 게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한 분들이 예를 들면은 빅4 회계법인에 가기 어렵고
뭐 예를 들면 로컬 회계법인 취업조차 올해 같은 경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미지정 회계사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있죠. 저희 학교에도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상장사도 취업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미 회계 전문 인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1, 2년, 2, 3년 내로 해소될 수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장 올해 혹은 내년 마치 작년 같은 경우에 회계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랑 같은 어떻게 보면 1년 1년을 살아가는 입장이고 저희 연구팀은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특히 공인회사 회회나 뭐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그런 깊은 장기간의 관점에 고민을 하는 거라서 이런 발제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부분 면제가 사실 저희가 입장에선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은 그 교육비를 조금 보조해서 회계전문대학원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육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뭐 금융감독원 감리 같은 거 할 때 좀 더 고민을 한다던가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회계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인력이 회계전문인력 공시에 반영을 좀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다던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 정도를 회계 전문 인력이 정말 중요하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당연스럽게도 책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회계대학원 혹은 캐나다 사례와 마찬가지로 캡스톤이라든가 케이스 스터디 혹은 뭐 실무 수습도 사실 한 학기 정도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된 굉장히 실무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회계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입니다. 사실 기업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저희도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에 가까울 것 같긴 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사관리 관점에서 교육 훈련보다 중요한 건 역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회계 인력은 모든 인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욕도 동기부여도 돼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일을 못 할 거고요. 어려워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의욕이 없으면 즉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업무 소화가 안 되고 즉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겠죠. 알아도. 혹은 다른 회사로 도망갈 위험이 있죠. 그래서 회계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라는 걸 때 제일 먼저 고민하실 건 결과적으로 뭐 다 아실 거는 얘기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흥미와 열의를 갖춘 인력을 잘 선발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꼭 공인회계사라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뭐 심지어 공인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맨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 기존 회계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관점에 결국은 더 중요한 게 울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채용 선발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인회계사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거친 결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 훈련은 일반적인 회계 지식 혹은 기업의 특수성 있는 분야 둘 다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육 훈련은 이미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받으면 되는데 다만 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돈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이란 게 결국은 동기부의 가장 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회계를 중시하려는 어떻게 보면 인식 전환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함의로 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특수성이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기업의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하죠. 첫 번째, 자발적으로 교육 기회를 탐색하는 것. 즉 자발적이라는 데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자들로부터 멘토링, 코칭들. 결국은 기업 내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내재하려면 이게 핵심이죠. 많은 경우에 전임자가 뭘 했는지 모르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이직할 경우에 심지어 전문가 자문의 형태로 그냥 인수인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자문의 형태니까 결국 돈이 수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결국 해당 근로자들에게 백서라든가 매뉴얼 작성 같은 걸 해서 좀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얘기들을 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 부담을 더 준다기보다 결국은 좀 더 인센티브, 뭐 돈을 더 줘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노하우로 쌓이면서 우리 기업의 회계 어떻게 보면 교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교육 훈련을 할 때 혹은 기업의 회계 관련 인사 제도를 유지하실 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외부에 강의 듣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은 외부의 인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장에 어떻게 보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하실 수 있는 단기간적인 어떤 뭐랄까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영구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결국은 기업 고유의 성향을 가진 지식들을 내재화, 매뉴얼화해서 뭐 외부의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기업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분들이 신입 직원으로 가더라도 저절로 교육이 되면서 동기부여되고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금전적인 지원이 너무나도 핵심적입니다. 이 돈이란 게 결국은 비용이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회계를 너무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그널을 받을 때 직원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사조직 쪽의 전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사회심리적 지위, 아 우리는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그래야 이직도 작게 하고 충성도도 높아지고 뭐 그럴 겁니다. 교육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교육훈련을 시켰더니 도망가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 게 교육훈련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교육훈련이 완성되면 결국 충성도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낮은 이직으로 어떻게 보면 달성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저희가 나이브하게 말씀드린 걸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은 1차 합격자들에 대해서 감사보조자랑 결합한 것들을 어떻게 좀 다룰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러 가지 회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내용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결론 부분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많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청년공인회계사의 황경찬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패널 토론 진행하려고 하는데 잠시간 휴식 가지려고 해서 2분 정도만 휴식하시고 4시에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기업계, 학계, 회계업계를 대표하여 롯데지주 소속이신 김민아 상무님,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신 김태현 상무님, 그리고 카톨릭대학교의 안성희 교수님, 그리고 회계법인 서본의 위설량 대표님, 그리고 3일회계법인 김재윤 부대표님께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전문가의 수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계 패널 분들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기업을 대표하여 롯데지주 소속이신 김민아 상무님께서 패널 토론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이제 얘기가 좀 겹칠 수도 있는데 IFRS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필라투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서 진짜 회계 세무 관련해서 복잡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당연히 경험과 역량이 있는 회계사들의 수요가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계열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한 4명 정도의 경력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즉시 전력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회계사들을 한 4명 정도 과거에 이제 채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장 한 3년을 못 버티고 이제 금융기관과 아니면은 회계법인으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된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저희 이제 1차 합격자에
대한 활용 방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자격을 만약에 부여를 해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1차 합격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그런 수요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별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리고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뭐 자격 수당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IFRS와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그런 직원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회사마다의 어떤 회계 기준, 통일된 회계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훈련과 습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 수준까지 단기간 내에 좀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엑셀을 활용해서 대부분 이제 수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작업으로 이제 결산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RPA라든지 아니면 연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결산의 자동화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그 역량을 좀 끌어올려 왔고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일정도 굉장히 단축이 돼서 사실은 야근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야근도 일정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항공회와 그 교수분들께서 이제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 기업체들의 그 회계 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그리고 이제 회계 투명성 제고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현재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신 김태현 상무님께서 패널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신한금융지주회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그 자료도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뭐 상당히 좀 제가 대형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저는 2000년, 정확히 2000년에 그 삼정회계법인에서 신한지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신한지주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 1호 회계사로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그룹사에 한 50년 정도의 회계사들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참 상당히 힘든 일도 많았죠. 차별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결국 아까 그 논의됐던 것 중에 보면은 일단 뭐 채용 조건, 뭐 급여 같은 얘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급여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사로서 일반 기업에 와서 어떤 회계부서에 근무한다라는 것 자체는 커리어 패스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뭐 전략도 하고 재무도 하고 뭐 상품 개발, 마케팅 골고루 하면서 좀 더 좋은 관리자, 임원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회계 부서에 발을 들여놓으면 회계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중요한 부서, 덜 중요한 부서는 둘째치고 거기에 한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그 회계 업무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커리어 패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있고 중간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기 업무 범위의 한계가 오면 중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전문 커리어 패스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식적으로 일반 라인의 커리어 패스하고 스텝의 커리어 패스의 보수 차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들의 급여를 많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의 그 조직 내에서 비전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빅4의 회계법인의 본부 체계를 보면 그 서비스 라인 또는 프로덕트 라인으로 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본부, 텍스본부, 뭐 밸류에이션 본부, 딜본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의 회계, 세무, 밸류에이션 이게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 어떤 한 업무를 마치려고 하면은 회계본부 회계 빅4에서 회계사 적어도 서너 명은 채용해야 한 업무가 끝나는데 사실 그 인원이 와서 풀타임을 할 정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회계 빅4에서 공급하는 전문가의 주특기와 회사에서 필요한 주특기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A 프로젝트 서비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쪼갤 수 없지만 회계법인하고 어떤 그런 자문계약을 맺으면은 그 상당히 그 시간을 쪼개서 각 본부별로 쪼개서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는 한 단위 업무를 끝내기가 용이하겠죠. 저희도 그런 회계사가 50명이나 있지만은 그룹에 PA 업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좀 2단계로 나눠서 PA 업무도 향후에 이 어떤 잠재적인 감사인, 외부 감사인 후보가 되는 빅4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사 어디 하나라도 했다가는 17개 그룹사 중 어디 어떤 PA 업무 했다가 그룹 전체 감사임 선임할 때 도전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상당히 빅4들은 도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빅4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 나와 계신 여기 서본의 유 대표님 계시지만 서본 회계법인하고 이제 어떤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주석 작성과 관련된 뭐 그런 업무들은 주로 저희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서본 회계법인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까 좋은 말씀도 많으셨는데 뭐 회계사가 뽑히고 또 1차 합격생들 들어오고 뭐 해서 봤을 때 어떤 전반적인 회계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금감원 검사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US 상장법인인데 그쪽 SEC에서 요구하는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에는 어차피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커트라인이 80점인데 지금 50점 맞고 있는 사람 넣어서 60점 맞는다고 해서 이 재무제표의 뭐 왜곡이라든지 이 내부 통제 이상이 생겼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느냐, 뭐 상대적으로 경감이 되느냐, 뭐 책임이 경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부분도 저도 뭐 회계법인에도 근무하고 많은 후배 회계사들을 여기서 뽑아서 같이 업무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은 OJT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회계 이론 교육하고 IFRS 새로운 규정 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결국은 필드에서 사안사별로 맞닥뜨려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 한 12년 전쯤에 저희 쪽에 있는 회계사들이 나름 빅4에서 금융공부에서 잘하는 회계사들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이 좀 바뀌는 회계 환경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회계 빅4에다가 그거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일종의 교환 근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쪽 회계사들을 파견 보낼 테니까 월급은 우리 회사에서 주고 당신들 감사하고 또 뭐 해외 계약돼 있는 해외 법인들 그런 거 감사나 컨설팅을 할 때 좀 참여할 수 있게 뭐 좀 감사 보수자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디어는 좀 파격적이고 좋다 하지만은 그거 역시 뭐 독립성 이슈라든지 현실적으로
도움 문제 때문에 좀 잘 진행을 못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 앞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빅4 체제라는 것 자체를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회계사 시작할 때는 빅6였는데 그 6개 대형 회계법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지금 혁신적인 회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무난히 정착이 될 수 있는데 빅4 같은 경우는 이 감사인 지정 또 차기 감사인 뭐 자유 수임 거기다가 각종 컨설팅 업무, PA 업무 이것들을 좀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질의 회계사를 배출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4에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때문에 빅4 활용도를 저희 회계법인 저희 그룹마다 하더라도 골고루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 법률 규정들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빅4를 빅6로 늘리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되는 그 멤버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뭐 회계법을 크게 만들고 빅5보다 빅5, 6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해서 이런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의 선택 폭이 이 4개의 빅4 법인 상태 거기서 또 어떤 인력들을 저희들은 뽑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좀 단순히 어떤 인력 확보 외에도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이 좀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 모두 일반 기업 또는 금융사의 지주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본인들이 좀 체득하셨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채용과 또 이탈을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수험생들하고 가장 맞닿아 계신 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신데 저희 학계 입장 대표에서 가톨릭대 안성희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안성희라고 합니다. 그간 많이 이제 논의되어 왔던 것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자료의 이제 대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작성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의 공급 당사자죠. 공급자인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회계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고시반 지도 교수도 이제 했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이 공급자죠. 공급자 당사자의 좀 입장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이제 본 연구에서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회계 1차 합격생을 이제 확대하거나 회계 전문 대학원 설립하는 안 등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기업체에 부족한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데 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회계사 합격생 자체를 늘려서 일반 기업에 부족한 회계 전문 인력을 공급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이제 발표 자료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에서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회계사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계 전문 인력의 공급자인 학생들이 회계사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3.8년 정도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을 쓰고요. 그리고 감사인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일반 기업에 대해서 가서 감사를 받겠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도 이 공급자인 학생들 자체가 기업에 이제 가려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회계사 수가 적다라기보다는 그냥 회계사 합격생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취업이 안 돼서 밀려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또 곧 이어 또 이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좋지 않고요.
다행히 이제 아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수습 회계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올해 이제 회계사 채용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번에 회계사 7명 붙었거든요. 근데 올해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수님들 많이 신경 써가지고 등록회계법인까지 다 보냈는데, 학생들이 이게 취업이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반 기업 내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등록회계법인까지 빅4를 못 가고, 등록회계법인 못 가고, 그 밑에 소형 회계법인이라도 가서 감사를 해서 경력을 쌓아서 빅4로 다시 이제 옮길 생각을 하지, 일반 기업에 갈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 가는 순간 이제 본인이 이제 회계사로서 영영 일을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꾸 이제 회계사를 늘려서 일반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회계사 자체, 이 공급사 자체가 일반 기업에 가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제 회계사 합격생 수를 늘려서 일반 기업까지 이제 좀 가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학생들이 데모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2000년에 합격을 했는데 2001년도에 제가 2000년에 500명 뽑다가 2001년도에 1000명을 갑자기 늘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학생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회계사 합격사 수를 갑자기 늘리게 되면 응시하는 인원들 자체도 많이 줄어서 오히려 이 회계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응시하는 인원 자체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회계 인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2000년에서 2001년 그리고 2005년, 7년 이렇게 응시자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2000년에 500명 정도 뽑을 때 1차 응시생이 한 14,000명 정도 됐는데 2001년에 12,000명, 근데 2005년에 갑자기 2001년에 이제 2배로 늘렸었거든요. 그랬더니 2005년에 7,000명, 2007년에 1차 응시자 수가 4,000명까지 줄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게 줄게 되면 오히려 회계 인력 자체의 품질이 감소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늘려서 일반 기업의 회계 전문 인력을 공급하자라는 안보다도 지금 여기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회계사 시장과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사실 회계법인의 필요 인력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발표자분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기업에 필요한 회계 전문 인력은 1차 합격자를 좀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계 전문 대학을 설립해서 양성하는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1차 합격생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기업에서 1차 합격생이 우수한 자원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상당 부분 또 1차 합격생이 별로 이제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학생들 직접 보다 보면, 회계사 합격생이 일반 기업을 안 간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그나마 제일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회계사 1차 합격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 공부한 학생들 1차 합격생은 1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2차를 몇 번 보고 떨어져가지고 회사를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기초 역량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무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력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좀 가리키면 일반 중국 회계 조금 듣고 간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이제 2년에서 4년차 회계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회계사의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2년차에서 4년차의 개인 회계사들이 일반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차 이상 정도 돼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4년차 회계사들도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안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우수한 1차 합격생들을 채용해서 오히려 양성해서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아까 기업 입장에서도 1차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1차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회계사 공부를
조금 도전하기 뭐 무서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회계사 공부해서 안 붙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차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사실 취업하려고 봐도 자격증단에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자소서에 써도 자소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자격증 좀 부여를 해주면 오히려 좀 우수한 학생들이 회계사 공부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 탈락에 대한 최종 불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어져서 기업에도 또 우수한 학생들이 공급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 1차 합격생의 활용 방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뒤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 것 중에 뭐 1차생 채용 시 뭐 세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다른 감리 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고려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희 회계학과의 일반 회계 전공 학생들이 고려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1차생들을 채용했다고 해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감리 우대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1차 하지 못한 애들은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1차생에 대한 이런 기업에 주는 혜택은 조금 한정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온 안 중에 사업보고서에 이제 회계 합격 1차생의 전문 인력을 좀 표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자격증이 부여된다면 자격증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회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준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긍정적이어 보이는데 그 외의 지원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회계전문대학원의 얘기인데요. 회계전문대학원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좀 수요가 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회계전문대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회계사 합격률이 낮거나 뭐 취업이 잘 안 좋다면 사실 운영이 지속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회계전문대학원을 학부생, 그러니까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취업한 그 일반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과정 같은 거를 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교육에 투자되는 코스트가 좀 높은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전문대학원이 오히려 일반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뭐 특수 주제나 좀 실무에 가까운 주제를 운영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면 훨씬 더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대학원 대면으로 안 하고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해서 이제 일반 실무자들이 좀 수강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간 그 회계 전문 인력 논의를 할 때 뭐 회계사 얼마 뽑을 것이냐, 뭐 기업은 왜 회계 전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정작 공급 당사자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뭐 고시반 학생들이니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1차 합격에 대한 자격증 부여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회계전문대학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조회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안성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험생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신 내용들이 많았고 또 학생들 많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에 올해 같은 상황에서 취업까지 많이 고려하시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점을 이제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계업계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이 이제 대형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이 있는데 사실 현재 뭐 회계사들, 경력회계사들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게 대형회계법인이어서 오늘은 먼저 소형회계법인 대표에서 회계법인 서분의 위선량 대표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계법인 서본의 위서량 회계사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규모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 업계가 빅4 위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로컬 회계법인들의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 교육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입 회계사들을 좀 교육시켜야 하고,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투입해야 되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로컬 회계법인들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예, 짐작들 하시겠지만, 인프라라 하면 시스템과 교육을 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온도잡 트레이닝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은 어쨌든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직의 어떤 리스크도 좀 있고, 이렇게 로컬 회계법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로컬로도 또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또 빅4로 이직하려고 하는 니즈들도 상당히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뭐 위험도 있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로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원하세요. 즉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필요한 업무보다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아니 일시적으로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지금 PA든지 M&A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계 인력들에 대한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습 공인회계사 합격을 바로 한 공인회계사를 업무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 회계법인들의 역할 중에 이제 신입 회계사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로컬 회계법인들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양성 기관으로서 좀 역량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로컬 회계법인들에게도 어쨌든 뭐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하고, 이것은 뭐 저희 회계사 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업에서도 이 빅4 위주의,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빅4 위주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에도 역량이 있고 뭐 경험이 많은 회계사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는 빅4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로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 기회가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입 회계사들이 로컬을 더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도 인식 전환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1차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 뭐 자격증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뭐 기업에서도 필요할 때 이제 채용할 때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교육기관, 회계법인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일면 공감은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교수님 연구 내용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회계 업무를 기피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인식 부족, 경영자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 처우 열악, 잦은 야근 등등으로 인해서 회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1차 합격자들이 과연 회계 업무를 하고 싶어 할까? 그렇다면 그냥 일종의 스펙 쌓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공급하시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런 회계 업무를 기피하는 이런 문화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좀 사회적인 관심과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회에서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소형회계법인 지금 사실 이제 등록하지 않은 일반 회계법인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위서량 대표님께서 충분히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 이후에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대부분 이제 수습 회계사들을 채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교육해서 사실 경력으로 내보내고 있는 저희 표현으로 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숙련된 직시 투입 전력감의 회계 전문가를 공급하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 대표에서 3일 회계법인 김재윤 부대표님께서 패널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IFRS와 그 삭스가 도입되면서 회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IFRS 특성상 이게 프린시펄 베이스다 보니까 단지 그냥 공부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삭스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경험 쌓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입 회사가 들어오면 거의 1, 2, 3년 차까지는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실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원할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뭐 1차만 된 사람이 곧바로 기업에 가는 거는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회계법인에서 한 2, 3년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지만 기업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금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1차 합격자 관련돼서 단순히 1차 합격자에 대해서 그냥 라이선스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회계법인에 2, 3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이 같이 더해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 공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그러니까 논의가 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까지 2차가 돼야 되는, 그렇지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구조화에서는 보통은 물론 회계법인에 뭐 단기간 연수는 뭐 이렇게 방학 때 아니면 겨울 때 몇 개월 정도 뭐 수습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충분한 경험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차 합격 유예 기간 좀 늘려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늘려줘서 1차 합격한 사람이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수습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안 됐을 때 자기가 하는 대안으로서 내가 1차 합격하고 회계법인에서 최소한 2, 3년 이상 경험 쌓은 걸 가지고 회사에 옮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름 차별성도 생기고 전문성도 생기고 또 기업에 원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최소 선발 인원 정할 때 좀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시험에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빅4에 들어가서 처음에 연수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빅4의 선발 인원을 가지고 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진행됐는데요. 근데 저희 빅4에서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도 사람을 뽑을 때 얼마나 그 연중에 많이 나가느냐 뭐 그런 걸 고려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뒤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뭐 물어보면 말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합격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발 인원 정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게 이제는 뭐 수명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라이선스 취득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려할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원하는 건 지금 감사하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감사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빅4에 계신 김재윤 부대표님께서 현재 상황들과 이제 작년에 최소 선발 예정인원 결정할 때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발표하셨던 권세현 교수님하고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님께서 간단히 패널 토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병찬 회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청년공인회계사 회장 황병찬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다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공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됩니다. 회계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는 거는 어쨌든 감사인과 회계 전문 인력이 좀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이 좀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에 좀 공감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인회계사조차도 사실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회계 전문가 육성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유는 저희가 회계 업계를 조금 이제 선도해가는 입장에서 좀 이 우리나라 전체의 회계 투명성 이제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회계 전문가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를 또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 회계 전문가를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입니다. 사실 패널 토론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 혹은 가려웠던 부분, 미처 놓친 부분을 다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방금 황병찬 회장님 혹은 김재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구팀으로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계 전문가라는 게 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인회계사라는 감사인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체 자체가 공인회계사 회지만 공인회계사회가 어떻게 요즘 같이 ESG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계라는 데서는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경청해서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하고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정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세심히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발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는 공인회계사 시장에 대해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고 또 그 전에는 25년도부터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계속 공인회계사를 어떻게 육성하고 또 앞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에 맞게 선발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에 맞게 회계개혁의 근본 취지였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높여가려면 분명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측의 측면도 훨씬 더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회계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단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인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하는 경험들이 당연히 약간 필요 조건처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회계사이신 회원분들 또 그리고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말씀 주셨던 이제 수험생들도 고시반 통해서 좀 컨택해보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여기 계신 회계사님도 다 위치가 각각 현재 위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고요. 올해 11월 말에 또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기 다양한 수요기관들의 의견과 이제 공급자 측면까지의 의견을 충분히 주셨으니까 이런 논의된 내용을 금융당국에 잘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좋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